그리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이 지금 임명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아니고 이제는 청장인 거죠. 윤석열 청장, 정은경 청장 같은 레벨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예. 다음에 오늘의 메인 타이틀이 추미애 장관 이야기인데 실제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미애 장관 사건을 보면 거의 대개가 가짜뉴스예요.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원래 그런 애들.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정권 흔들기. 말하자면 이것은 내가 뭐 고기 맛을 본 놈이 또 다른 고기 맛을 보고 있는 거야. 조국 장관하고 윤미향 의원 때 어마어마하게 흔들어대서 재미를 봤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버해서 가짜뉴스를 계속 양념처럼 뿌립니다. 이 경우는 목표가 너무 뚜렷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쭉 그동안의 흐름을 보니 공수처장 논의가 실종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 개혁을 하려는 장관이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까지, 추미애 장관의 2차 청문회가 시작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장관이 뭐 이런 일로 이렇게 흔들린 적이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청문회 지나고 나면 대체로 잠잠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그 검찰개혁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인사로 인하여 계속 그 화제의 초점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가 다시 소환되는 거라 일단 이 사안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별거 아닌 게 막 복잡하고 엄청난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 일부가. 그 이유는 이건 검찰개혁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찰이 8개월 동안 수사 안 하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오히려. 예, 그것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병가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 이게 다 적법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검찰에 이미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이 수사는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8개월을 끌어요. 그래서 저는 8개월 동안 윤석열 검찰이 이 추미애 장관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귀신 그림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제일 그리기 쉬운 게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은 실체로서 확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을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 바라볼 때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보도가 쏟아지는 거 아니야?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쪽 분위기를 보려면 조선일보 사이트를 가보세요. 그럼 어떤 게 메인으로 걸려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들 지금 물 만난 고기가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봤잖아. 조국, 윤미향 이 두 사건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뿌려댔는지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악의적인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수사해라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얼개를 크게 세 개 나누면 세 개예요. 첫 번째, 휴가가 특혜였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라든지 다 나오면서 그랬더니 그걸 다 보여주니까 이게 카투사 규정이 맞냐? 우리나라 육군 규정이 맞냐? 이런 식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 술 처먹거나 마약하다가 부대 복귀안에서 그걸 무마한 사건이 아니고 수술을 받았는데 휴가 기간은 짧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병가를 연장할 것인지 내 개인 휴가를 쓸 것인지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게 사실 클리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데 평창올림픽 통역병에 대해서 거기다가 무슨 압력을 넣었다 첫 번째. 그리고 용산 자대 배치를 청탁했다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얼개인데 이 세 개의 얼개가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사건을 크게 부풀릴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우선 그 말씀하셨듯이 일단 무릎이 아팠고 최초로 무릎 수술 받은 게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그 무릎 수술 받은 것을 그대로 진단서와 수술한 내용을 군에 제출하면 군대 안 간대요. 그런데 군대를 간 거예요. 저는 그 군대를 간 이유를 생각하면
참 정치인의 아들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고민까지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이게 재발을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대 가서 재발해서 그 병가 내고 그 치료가 좀 안 됐는데 그 4일 필요해서 그거 개인휴가 써라 그래서 개인휴가 쓴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탈영이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탈영이라면 그때 군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문제를 삼았었어야죠. 탈영이라면. 예.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아까 푸나님 말씀 주셨듯이 이게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작년에 딱 이 무렵 때 최민희 의원님 진짜 활약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좀 숨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적극 실드를 치다가 나중에 진짜 뭐가 터지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간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최민희 의원님이 전면에서 그때 김용남 전 의원이었나요? 저 그거 보면서 전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무논리랑 싸우는 게 그러니까 말씀 주셨듯이 귀신을 아무렇게나 자기가 그리는 게 팩트다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싸우기도 어려운데도 그때 꿋꿋이 이제 팩트를 제시한 거 보면서 놀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김남국 의원이나 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검찰개혁이나 뭐 조수진 11억 이런 것들이 계속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추미애 장관으로 다 도배가 되는 걸 보면서 특히 이게 병역 얘기다 보니까 젊은 주위 친구들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전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엄마 찬스 이 용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번 보세요. 평창 올림픽 통역표 청탁 의혹은 이제 통역비용으로 선발해 줄 수 있냐 알아본 건 사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절차를 물어봤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청탁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선발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를 일종의 압력이나 청탁으로 바라보는 문제. 첫 번째. 근데 중요한 거 결과 제비뽑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니까 예, 예. 알아보는 것마저도 청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거 있죠. 제일 악질적인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 했다는 말. 그러니까 뭐 남편 서성환 변호사인데 왜 그분은 또 서교수라고 했을까요? 그 어머니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 동안 교육했다. 이게 가장 악질적인 거죠.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마치 그걸 두 사람만? 보면 그 사람만 앉혀놓고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입 그 대원 전체를 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뭐 아버지하고 할머니를 앉혀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40분 동안이나 교육했대. 안 속으로 나 그 뉴스를 보자마자 나는 띵 했던 게 그게 가능해?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앉아가지고 그 일개 군인이 40분. 앉아서 40분 동안이나 앉혀놓고 교육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저기 부모들 가족들 다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 지금 요 얘기를 했던 이 분이 다른 정당 관계자라면서요. 그니까요.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 이 사람이 신원식 그 국힘당 의원 이분을 통해 가지고 가짜뉴스에 지금 원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혜 휴가 의혹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얘가 무단으로 그냥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수술 받은 상황에서 휴가를 어떻게 연장할 것이냐의 문제고 국방부에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투샤 규정으로는요 그 기록이 1년만 보관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보관이 안 된 거를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없앴겠지. 딱 그 조미 씨 고려대 관련한 그 서류랑 똑같은 상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때 상황이랑 똑같아요. 쟁점을 자꾸 옮겨가는 거. 그래서 심지어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 건까지 나온 거. 근데 그 프랑스 유학 비자 건은 이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선 집권 여당 대표인지 모르지만 프랑스에 그게 통하겠습니까? 비자는 프랑스가 내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 관계된 직원이 그냥 일반적인 문의였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답변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속 지금 쟁점이 옮겨지고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 과거의 군대 문제가 문제됐던 건 군 미필이에요. 예를 들면 황교안 전 대표는 단마진으로 군대 안 갔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에 이 서모 씨는 이렇게 아픈데 군대 갔고 아픈데 수술까지 받아가면서 버텨서 만기 제대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되게 의가사 제대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기 제대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코알을 털어서 뭔가 안 나오는 이 상황에 계속 확전을 시켜가지고 의혹이라는 걸로 의혹. 그게 조국과 윤미향 이 두 사람한테도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해봤잖아. 조국 때 당해봤는데 왜 윤미향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 털면 한두 가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악마화 시키 과정에 지금 딱 놓여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도가 어떤 게 있냐면 아들과 아버지의 비율이 99대 1%였다.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거냐면은 장애인용 차량입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이시잖아요. 서성환 변호사가 장애인이시란 말이에요. 목적이 이분이 변호사 생활을 한 게 저 전라북도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힘들어. 장애인이 쓸 용도로 산 거예요. 운전은 아들이 했을지라도.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됩니까? 마치 어마어마하게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게 이제 차량 등록세 등에서 장애인용이라 얼마 절세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절세를 한 액수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액수가 뭐 엄청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오히려 선행이죠. 요새 그 아들이 아버지가 차를 산 거죠. 예, 그런데 공동 명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들을 비난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요, 이번에는 아마 교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 때처럼 완전히 불을 못 끌 상황까지 방치하지는 않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론을 해줘야 되고 해명해줘야 되면서 납득이 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막 쏟아내니까 정신 못 차린 상황에서 뭔가 있나 보다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면 그때 여론전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여론전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팩트가 나오는 즉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알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조국 장관 때처럼 사태가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의 경우도 어떤 분이 글 쓴 걸 보니까 무릎 아프면 보통 군대 안 가려고 하는데 저 정도 수술할 정도면 왜 군대에 갔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글을 봤어요. 그리고 저 정도면 의가세 제대라는 걸 한다면서요.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잘 몰라서. 그런데 만기 제대했다면 이거는 사실 칭찬해줘야 되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네. 네. 오늘 새벽에 일부 언론만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가짜뉴스 퍼레이드가 벌어지는지. SBS 추미애 아들 용산으로 자대 변경 청탁이 있었다. 단독 민주당 대표실에서 통역병 파견 절차 물어왔다. 한겨레 추미애 아들 이번엔 용산 배치 청탁 의혹. 당시 장교 의정부에서 옮겨달라 해. 추 장관 쪽 관련 보고 받은 적 없다. 조선일보 추미애 아들 의정부에서 용산 자대 변경 청탁이 있었다. 다 이게 따옴표거든요. 대부분은. 단독 추 아들 통역병 시키라고 국방장관실들 압력. 단독 휴가철이 지시한 대위 군복엔 별셋 부대마크. 중앙일보 일병 추 아들 통역병 지원 어려워 돌연 제비뽑기 변경. 이게 가장 코미디 같고요. 동아일보 용산에서 축구 경기할 때 추 보좌관이 전화. 대부분 다 다운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누구누구의 주장일 뿐인 것이 기정사실화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일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언론 자유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언론 신뢰도가 왜 계속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지 이들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또 박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몇 년 뒤에 봤을 때 되게 부끄럽겠다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일베를 보더라도 제 주위 동료들이 그때 일베 대표 스피커가 되는 걸 보면서 현재를 보면 문제가 없어요. 뭐 돈도 많이 벌죠. 인기도 누리고 하니까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데 그 동료들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난 지금 되게 후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박제가 되니까 이들도 전 똑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일베나 이런 데 모니터링하면 우병우 씨 얘기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그 막 코너링 뭐 얘기했던 우병우 아들 뭐 특혜는 뭐 얘기를 꺼내면서 우병우가 불쌍하다 뭐 이쯤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터무니없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데 전 진짜 그런 걸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하태경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일베발 이런 가짜 뉴스들 이런 건 법적으로 진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추미애 장관님도 민영사상 이제 법적 대응 예고하셨
있어가지고 전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통당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청탁이잖아요. 네. 오히려 미통당은 압력이라는 것이 더 걸맞을 정도일 수 있는데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단순하게 질의하는 걸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여당의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의 짐당 같은 사람들 스타일로 보면 압력을 넣었으면 넣었지 청탁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게 압력을 안 넣더라도 청탁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자대 배치를 뭐 특혜를 받았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물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청탁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한 용어 구분 없이 사람들이 추미애가 뭐가 있나 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야기도 하겠지만 포탈이 대부분의 여론을 좌지우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하여 국힘당이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추미애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집권 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해요. 진짜 어떤 결과물이 있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의 성찬 이건 거의 악담 수준인 것 같거든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군복무는 조국 아빠 찬스의 데자뷰다.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에 무슨 복분자주예요. 진짜 열받네 정말. 그러니까 황제 군복무 뭐 이게 군대하고 교육 입시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는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연루시켜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팩트 체크를 언론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언론이 팩트 체크는커녕 허위 사실 유포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 푸나님의 역할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40분 동안이나 교육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앞에 앉혀놓고 틀린 말 아니잖아. 앞에 앉혀놓고 했는데 왜 그 말을 안 해? 모두 모여서 수백 명 모여서 왜 그 말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마치 그 두 명만 딱 앉혀놓고 한 것 같이.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처음 접했을 때도 이거 뭐 상식적으로 뭐 이게 압력이라 할 것도 없고 진짜로 압력을 부렸다면 여당의 당대표 입장에서 아들을 뭐 특혜 보직을 받게 하거나 통역병이 되게 하거나 용산으로 자대 배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보좌관이 또는 가까운 사람이 뭔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청탁이라고 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결과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병우 아들은 운전병이 된 거잖아요. 코너링이 좋아서. 지금 코너링이 좋아서. 왜 선발하셨어요? 코너링이 좋아서요. 이 역대 남을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운전하면 우리 가족이 코너링이 좋다 그래요. 여담인데 내 제일 친한 친구 3명 중에 2명이 운전병 출신이에요. 근데 얘들 운전하는 차를 타면 너무 타인 사람이 불편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급발진 이런 걸 안 해. 그렇죠. 높은 사람 차를 몰던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천천히.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요. 코너링이 아주 오랜만에 빵 터지네. 아주 코너링이 아주 좋고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 밟는 걸 보통 사람이 한 5m로 하면 저는 10m에 걸쳐서 쓰도록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제가 최초로 차를 사고 깐난 애를 태우고 다녀서 그래요. 그치. 그럼 운전 심하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애가 예민한 애라 이렇게 확 밟으면 막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코너링도 좋고 브레이크도 아주 부드럽게 밟습니다. 자, 조만간 신원식의 주식 몰빵 얘기가 나올 법한데요. 그 얘기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신원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소위 똥별 출신의 미래통합당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잘못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큰 틀에서 보실 줄 아셔야죠. 네. 추미애 장관이 검찰 저렇게 털고 있어요. 검찰이 개혁당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조중동이나 국짐 이런 데서 그냥 계속해서 책임지지 못할 의혹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이 이상한 짓거리 하다 보니까 오늘도 한번 보세요. 밤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식의 장난을 하고 있는지. 이젠 속지 마셔야 된다. 그렇다고 추미애나 조국, 윤미향 이런 분들이 완벽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과하잖아. 네,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봐도 추미애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지만 사실 엄마 때문에 간 거 맞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태도가 문제인데요. 오병우 수사 관련하여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윤미향 의원 건도 마찬가지예요. 예. 신속하게 수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를 내면 되는데 질질 끌어요. 저는 이 질질 끄는 거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이제. 네. 뭐가 많은 것처럼 시간을 끌어요.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건도 8개월을 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8개월 잡을 건이에요? 지금 나온 쟁점이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가 복잡한 거는 이 사람 저 사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시계 그런 증언들을 따옴표 타서 보도하니까 막 이렇게 말할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증언 빼고 딱 뼈대만 추리면 이건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에요. 우선 진짜 수술했나? 삼성 서울병원에 근거 자료가 있나? 그다음에 휴가와 관련한 상담 기록 등 그게 어딘가에 남아 있나? 이건 뭐 기책사유가 네. 뭐 군에 있는 거죠. 네. 예. 요렇게 몇 가지만 확인하면 끝날 거라 저는 이건 몇 시간 만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수사 일부러 그러는 거지. 언론이 더 털어주길 바라면서. 좀 이상합니다. 참. 예. 근데 압수수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삼성 서울병원 압수수색 안 할까요? 빙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 이번에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못 봤습니다. 그 가지고 갔답니다. 그게 그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예, 그 동부지검 그렇죠. 거긴 거죠. 예, 아. 했다. 그러니까 그게 압수수색이겠죠. 그러니까 좋겠죠. 예. 자, 요즘에 김남국 의원이 열심히 가장 얼굴에 좀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남국 의원 상식적으로 아파서 스스로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 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이냐? 다행히 우리 육군 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다고 한다. 육군본부의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에서는 민간 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는 복귀 후 조치사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사람 사는 곳이에요. 군대도. 아니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서 이거는 20일 이상 이건 20일 이상은 치료를 해야 된다. 치료가 아직 안 됐다. 휴가가 더 필요하다. 이 진단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공식적인 문서는 안 믿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상한 증언은 그거 막 보도하고 믿어요. 이건 어떤 작전 세력으로 보이는 가장 악질적인 댓글이 뭔지 아서 이런 기사에 보통 사람은 군대에서 저런 특혜 못 받는다요. 다 받아 이 새끼야. 아픈 새끼들 진짜. 아니 그렇잖아요. 실제로 군대 들어가서요. 거의 복무 기간 내내 병원에 있는 병사들도 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추미애 장관 아들만 무슨 특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짜 악질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군사정권 때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규정상 문제 없다. 이걸 가짜로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권을 덮으려고 하면 국방부에서 이런 논평 자체를 아예 안 낼 겁니다. 가짜로 들통나면 정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건 규정상 문제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마구 끌어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40분 동안이나 교육시켰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제 문제는 민주당 내에 이런 분입니다. 여기 한 의원 이게 한 씨라는 게 아니고 네. 썰튼이에요. 어떤 의원이 논란이 계속될수록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문제를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싸우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저는 이거는 기자가 그 한 의원이 누군지 밝혀요. 그 한 의원은요. 밝혀요. 대한민국 역사에 70년 동안 국회에 계신 분이세요. 항상 계세요, 그분은. 여권의 한 관계자하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하고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항상 70년 동안 존재하시는 분들이세요. 뭘 새삼스럽게.
와 이거 오늘 너무 재밌어요. 빵 터지고 이게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70년 동안 국회에 있는 한 아, 의원. 이거 참. 어쨌건 무슨 얘기인지 지금 까먹었어요. 네. 카츄샤의 휴가 및 외출에 관한 기록은 1년 동안 보관한다. 이건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추미애 장관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카츄샤에 압력 넣어가지고 우리 아들 기록 지워줘.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정말 노인네들 진짜. 아. 저도 군대에서 행정병을 일찍 갔어요. 저도 일찍 그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컴퓨터 한다고 바로 맨날 그 전입 이틀 차 때부터 게임 시키면서 바로 이제 행정병으로 갔는데 기억에 남는 게 제 한 4기수 정도 차이 나는 분이 이제 병가라고 이제 인원 체크를 하잖아요. 병가로 돼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전역할 때까지 얼굴도 못 봤어요. 계속 병가라 그러면서 뭐 병원 이동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봤는데 이거는 그럼 상상도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특혜인 거잖아요. 이들의 주장대로면. 네.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위 청년들도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이거 되게 황당해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저렇게 어떻게든 어거지로 그 조국은 아빠 찬스, 추미애 엄마 찬스를 어떻게든 끼워 맞추더라고요 또. 네, 그러니까 김당국 의원이 한 말이 난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는 이게 너무나 그 오래된 상투적인 이야기라서 별로 안 와봤었는데 방송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시스템을 잘 모르고 이해가 떨어지면요 항상 지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송영훈 기자가 있어요. MBC 페북에 올린 거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내각 청와대 군대 그 미필 현황을 표를 올렸다. 아 그거 정확히 알고 있죠. 당시에 네. 예, 국방부 장관 제의하고 다 군대 안 갔었어요.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장이 원세훈.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군대 안 가는 건 아주 이례적인 네. 일이죠. 나는 그 더 대박은 국방부 장관도 안 갔어야 돼. 실제로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사실 30개월 딱 채우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난 억울한 거 없어요. 나한테 되게 나름대로 도움 됐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들이. 근데 리얼리? 진짜 나는 지금도 부대 쪽으로 오줌 쌉니다. 근데 이 사람 김종인 씨는 군대 안 갔다 왔을 것 같아. 한번 찾아봐. 김종인 씨가 네. 엄마 찬스 얘기하는 게 더 웃긴 것 같고요. 오늘 그 김현철 씨가 그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가 SNS에 엄마 찬스 얘기하던데 본인의 아빠 찬스는 찬스. 전혀 까먹으셨나 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 진짜. 아이고. 자 어쨌건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에 관련해서는 내가 정광훈이 한번 해볼까? 믿는 자에게 나름대로는 뭔가 돌아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다고 말 안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사람을 속마음을. 근데 상황들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왔네요. 진짜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 검색어에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김종인 병역? 군복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현역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파주 임진강 대대 군복무 시절 사진을 공개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정인 씨. 나는 군대 안 갔다 오게 생기셔가지고 사과드려요. 특이하신 분이시네. 1960년부터 1960년 63년까지 복무. 저쪽에 계시면서 군대를 간 게 난 너무 특이해. 아니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개하셨네요. 저는 그거 하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황교안 전 대표가 그 건빵말 여전하다고 한 거.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네.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건빵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거 보고 있었으면 나 정말 때려치고 싶었겠다. 저 새끼가 정말.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믿으세요. 큰 틀에서 보면 보이잖아. 조국, 윤미향, 추미애 왜 저러는지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위에 옹호하세요. 언론에 막 쏟아지는 보도를 보면서 뭔가 있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